약간 그냥 맨땅에 헤딩 가듯이 저희가 당연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잘 운영이 될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닭장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제 니즈가 반영된 그런 공간이 생긴다는 게 굉장히 즐겁고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이긴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문 건축업자가 아니니까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서 최대한 좀 반영해서 좀 모두가 좀 해피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해외 고객들이나 우리의 거래처들이 방문했을 때 처음 맞이하는 입구에서부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M 혁신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상근 선임이라고 합니다. M&M 혁신팀 김진영입니다. M&M 시설팀 정혜정 책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라이트 제품팀의 이민영 책임입니다. 네, 저는 라이트 제품팀의 이종영 책임입니다. 오퍼레이션 팀 장하은 선임이라고 합니다. 구성원들이 이 공간에서 최대한 많은 소통과 융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회사를 나오는 것이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공간 곳곳에 사람들도 지나다니면서 에너지 플러스 브랜드를 인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간 구성에 좀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저는 업무하는 방식의 변화, 자부심, 그리고 세련됨이었던 것 같아요. 가구 하나하나까지 직접 선정하면서 이 공간에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우리 해외 고객들이나 우리의 거래처들이 방문했을 때 서울 전경이 보이는 뷰까지 해서 아, GS칼텍스가 이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점이 잘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일하는 방식에서부터 많이 나타났는데 이런 라운지 공간이라든가 자연스럽게 회의에 많이 사용하게 되고 예전에는 부서 간의 어떤 장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자연스러운 동선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저희의 좀 자랑인데 자율좌석이 있는 북쪽은 한강이랑 남산이 탁 트이는 뷰가 정말 멋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약간 카페처럼 창가형 그 바 테이블 좌석을 한 8개 정도 마련을 했습니다. 탁 트인 공간에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구상하고 내 업무에 대해서 주위 동료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회의도 가능하고 출근할 때 기분이 좋다였어요. 뭐 라운지라든가 출근하는 기분을 리프레시하면서 기분이 좀 밝아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다는 얘기도 있고 S&T 본부 31층은 해외 고객들과 이제 일할 기회가 많이 있는데 그 해외 고객들의 오피스를 찾아가거나 했을 때 보면 아이덴티티나 그런 이미지 같은 것들이 참 특색이 있어서 보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클라이언트한테 좀 강한 인상을 남겨줄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동선 자체를 클라이언트를 모시고 와서 라운지에서 가벼운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서울의 전경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든 서울에 온 걸 환영한다 라는 식의 표현이 또 가능하고요. 리모델링 전에는 팀의 각 개인별 책상에 파티션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팀원의 얼굴을 못 보고 팀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다반수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퇴근할 때 오늘 하은이 얼굴 한 번도 못 봤네 라는 팀원분들의 얘기도 되게 자주 들었었거든요. 근데 파티션이 다 없어지고 팀원분들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서로 평상시에 업무를 하면서 연락도 많이 하게 되고 소통도 많이 하게 되고 작은 문제들에 있어서 쉽게 해결되면서 업무 그 효율성이 많이 개선된 것 같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28층이 사실 GS타워 내에서도 인구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140명 정도가 있거든요. 미생에 나오는 딱 그런 형태의 닭장 같은 구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팀의 모든 파티션을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나눠서 부서의 특성에 따라서 한쪽은 고정좌석, 한쪽은 자율좌석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고정좌석 같은 경우도 업무 연관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좀 소통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고요. 자율좌석 같은 경우는 총 4개 책상 종류가 있습니다. 좀 근무 환경을 최대한 개선하고자 노력을 한 거고요. 수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내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됐으면 좋겠어 해서 빈백이 있는 커튼형 휴게 장소랑 안마의자가 있는 장소 이렇게 해서 휴게실을 별도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라운지 운영 관련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첫 번째는 인테리어나 전자레인지나 오븐, 라운지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 하나하나까지 분위기와 어떤 조명이 맞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고 직접 이케아나 백화점을 방문해서 어울릴만한 모양, 그 물건들의 톤까지 맞추는 걸 생각해서 구입을 하였고요. 오븐이나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는 식기류도 다회용으로 구입을 해서
최대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 일과 휴식 그리고 회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식으로 좀 컨셉을 나눠봤어요. 라운지에 오게 되면은 뷰가 굉장히 눈에 먼저 띄거든요. 라운지에서 그러한 뷰를 좀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서울의 전경, 이 라운지에서는 일을 해도 되고 휴식을 취해도 되고 회의를 해도 됩니다. 일을 할 때 좀 협업을 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좀 강화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해봤고, 챗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두 명이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는 공간이거든요. 거기에 있으면은 뭔가 회사에 있지 않고 나만의 공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고, 인포메이션 룸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저희 본부가 가지고 있는 업의 색깔, 과거와 미래가 좀 묻어날 수 있게끔 회사를 출근하거나 아니면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 공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GS 칼텍스의 S&T 본부는 이런 일을 하는 부서지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고, 공간 곳곳에 사람들도 지나다니면서 에너지 플러스 브랜드를 인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간 구성에 좀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있는 라운지에서 간식이 계속 컨셉을 가지고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주간에는 뭐 프로틴 윅, 탄수화물을 많이 당분을 섭취하는 뭐 주간,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간식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가구들의 퀄리티예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가구 보면 의자네 뭐 소파네 하시겠지만 이게 TF원들이 일일이 다 발품 팔아서 고른 가구들이고, 조명 같은 것도 보면은 저희 TF장이 이렇게 그린 거거든요. 조명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 이 조명은 이쪽을 비춰야 되고 생각 없이 하지 않았다. 사실은 저는 올해 1월 4일에 본사로 발령받아서 올라오게 됐는데요. 1월 4일에 출근해서 한 2주가 지난 후에 우리는 공간 개선 사업을 한다. 넌 TF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아직 직무가 뭔지도 모르는데 TF팀에 들어간다고?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야, 큰일 났다. 야, 이거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걱정을 했고요. 준비를 하면서 재능 기부를 많이 했어요. 인테리어적인 측면은 마케팅 팀의 선배가, 공사 뭐 관리 감독이나 안전 이런 측면은 시설 담당하시는 선배가, 저는 사실 그냥 이것저것 의견 취합해서 진행하는 정도였는데, 준비하는 과정 한 2달 정도 하고 실제 공사 2달 하고 그 사이에도 임시 근무하는 부분도 재택도 순환으로 했지만 약간 피난민들 생활하듯이 근무했던 것도 좀 기억에 남고요. 특히 저는 되게 놀랐던 점이 선배님 중에 취미가 캘리그라피이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저희 창가 쪽 뷰를 되게 즐기시면서 창가 바 테이블에서 이렇게 커피 한잔 하시는 그런 취미가 있으셨는데 어느 날 오시더라고요. 제가 시니어인 만큼 정년 후에 나의 취미가 뭘까? 캘리그라피가 저에게 작은 꿈을 갖게 했고, 우리 에너지 플러스에 저의 에너지를 더해야겠다 생각하고 에너지 플러스에 대한 그 의미를 부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납사 구매 담당이고요. 인테리어나 사무실을 꾸미는 일을 전혀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해진 프로세스는 없었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우선 됐었죠. 공간 개선 작업을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작업들이 많거든요. 지금 업체 선정부터 행정적으로 내부 뭐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처리를 해야 될 게 많은데, 거기서부터 연말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 거는 올해 4월부터 진행을 이제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고, 뭐 업체 선정, 업체와 어떤 식으로 컨셉을 잡을 건지 컨셉 회의,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런 가구들을 어떤 식으로 꾸밀지, 배치를 할지에 대한 회의 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만큼 니즈도 다양하고요. 모두를 사실 만족시키기는 어렵잖아요. 140명 있으면 140가지의 취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들이 사람들의 어떤 만족도, 이런 것들을 최대한 상향 평준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었다는 게 가장 어려운 점이었고요. 발품을 많이 팔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2명과 팀장님과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손이 좀 달리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현업과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현업이 바쁠 때는 시간이 부족을 해서 쫓기면서 일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28층에서 먼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절차적인 부분이나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벤치마킹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하라고 한다면 다시 너무 하고 싶지만 후배들한테 양보를 해주고 싶습니다. 기회이기 때문에 양보하겠습니다.
휴지 좀 땀나. 아, 너무 오글거리는데. 수출 잠시만요. 다시.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아이고.